광야식품배 2회 프로기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노신예, 해설의 장기업입니다. 네, 오늘부터 2회 프로기전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대회부터는 대회 방식과 특징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대한장기연맹이 주관한 대표기전이 바로 프로기전인데요. 2회를 맞이하면서 프로리그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토너먼트가 아닌 리그전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 대회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출전 선수들은 어떻게 선발이 됐나요? 네, 대한장기연맹이 주관한 2018년 대회 성적에 따라 종합 랭킹 1위에서 7위 선수와 여성 랭킹 1위 선수 이렇게 총 8명의 선수가 선발됐고 추첨을 통해 A, B조에서 조별리그 승자가 최종 우승을 결정한 방식입니다. 대한장기연맹 종합랭킹 선수들이 왕중왕 자리를 놓고 대결하는 대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순위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을 잠시 후에 화면을 통해 얘기하고 먼저 대회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식품배 2회 프로기전은 사단법인 대한장기연맹에서 주최 주관하고 브레인TV에서 방송 주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프로리그전 방식으로 선수들이 소속사를 대표하고 있죠. 프로기전에 참여한 후원사는 광야식품, 한일바둑, 선우, 서린문화사, 해터복지몰, 칼스토리, 대한홍삼, 한국예총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의 특징은요. A조와 B조에서 풀리그를 통해 최종 두 선수가 결승 3번기로 왕중왕을 결정하는 대회입니다. 왕중왕전인 만큼 리그전은 70분, 결승은 90분이 주어지죠. 특히 조별리그에서 완승이 중요하겠습니다. 완승이 7점, 점수승이 4점, 점수패가 2점입니다. 프로리그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선수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소속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부담이 상당하겠죠? 그럼 어떤 선수들이 선발됐는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A조와 B조 그룹 선수들이 보이고 있죠. A조는 임대빈, 송은미, 최진호, 차성균 선수, B조는 김동학, 박영환, 허금산, 김희상 선수입니다. 네, 각 조에서 승점이 가장 높은 선수가 결승에서 만나는 방식인데요. 종합 성적에 따른 순위를 보면 1위가 김동학, 2위 최진호, 3위 박영환, 4위 차선균, 5위 임대빈, 6위 김희상, 7위 허금산, 그리고 여성 1위 송은미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프로 랭킹의 순위를 올린 선수들인데요. 정말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나왔네요. 이번 대회 장기 팬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겠네요. 물론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을 열어줄 선수들을 만나러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국을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하늘 잡은 차선균 3단은 귀마 수비형으로 칼스토리 소속입니다. 네오메디컬배 오픈장기 최강전에서 우승하면서 주목을 받았죠. 종합 랭킹 4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이어서 임대빈 2단입니다. 귀마 공격형 기풍이죠. 대한홍삼 소속입니다. 아직 우승은 없지만 1회 프로기전 3위, 3회 K장기 챔피언십 준우승을 하면서 종합 랭킹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 오늘도 차분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경기 시작에 앞서 대국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자유시간인 15분을 전부 활용했을 경우 초읽기는 30초 3회입니다. 총 대국 시간인 70분까지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남아있는 기물 점수를 합산해 승부를 결정합니다. 기물을 놓아주십시오. 이번에는 경기의 룰이 좀 변화가 됐죠. 총 대국 시간이 70분이고 초읽기는 30초 3회입니다. 완승이 필요한 경기라서요. 시간 안배 정말 중요하겠네요. 아무래도 두 선수 완승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이 프로기전 개막전의 서문을 이 두 선수가 담당하게 돼서 여러모로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홍삼의 임대빈 선수는 오른상 차림을 차리기로 한 것 같고 칼스토리의 차성균 선수는 안상 차림. 그렇네요. 안상 차림이면 원앙을 둘 건가 봐요. 그렇죠. 원앙상이나 원앙마 전략이 가능할 것 같고 네. 임대빈 선수는 무난하게 귀마 포진을 둘 것 같습니다. 광야식품배 2회 프로기전 차성균 선수와 임대빈 선수의 A조 1회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양 선수 인사와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한홍삼의 임대빈 선수 일단 차기를 확보하면서 면포를 놓았고요. 칼스토리의 차성균 선수 양 진마를 올린 후에 면포를 놓으면서
이 서로 두 선수 포진을 갖췄죠. 그렇죠. 최근에 제가 경기를 볼 때 귀마대 원악마전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 과거에는 좀 원악마 포진이 좀 후수에 불리하다라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수순이 많이 연구되면서 불리하지 않다라는 결론과 함께 최근에 프로기전에서는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두 선수가 작년 이 대회에서도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상위 랭킹을 차지했던 선수들답게 두 선수의 어떤 포진 양상을 보시면 최근에 귀마와 원악마 포진의 트렌드를 많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바로 전 대회 중에 이제 또 이 차성균 선수와 임대빈 선수가 맞붙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임대빈 선수가 승리를 했었는데요. 차성균 선수가 아무래도 이 복수의 칼날을 품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 눈여겨볼 점은 이 원악마가 짜여진 쪽에 이 병철인데요. 이 앞선 경기에선 차성균 선수가 이 병을 변으로 이 올라오는 수 대신에 변으로 붙였고 그랬었는데 일단 지금 병을 띄웠고요. 그리고 임대민 선수는 진마 방향 쪽으로 이 궁을 틀어서 안궁하는 포진, 진마 쪽 안궁 네. 포진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친마 방향 안궁 포진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선수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진마 방향 이 안궁 포진은 이 최국수 포진을 좀 깨기 위해서 좀 연구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포진인데요. 이 귀마 쪽 반대 방향에 살을 올리고 궁을 이렇게 틀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이 포의 공격에 상당히 불안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3졸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또 궁이 의외로 아주 이렇게 좀 탄탄하다라는 평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진마 방향 쪽으로 살을 넣어서 안궁하게 되면 오히려 이 양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이 귀마 포진, 원악마 포진을 상대로 초에서 많이 두어지는 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원악마를 상대로 좀 사용 추세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아, 그래요? 이 귀마 포진, 원악마 포진 둘 다 상대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눈여겨 볼 점은 차성균 선수 지난 대회와 수순이 또 여기서 달라졌는데요. 아, 앞선 경기에서는 우측 살을 넣어서 이제 포를 반대 방향 쪽으로 이제 하포 분할한 형태를 했었는데 당시엔 그러다 보니까 이 좌변 병의 처리도 변으로 쓰러져 있었고 그랬다 보니 오히려 이 좌진에 있던 초마가 중앙으로 진출해서 마교환이 일어나면서 이 원악마 형태가 깨져서 좀 모양이 안 좋아졌고요. 그 당시에는 졸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차성균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마가 올라와서 이제 마교환도 신청할 수 없게 만들었고 졸이 올라올 수 없게끔 이 좌측 방향의 살을 올리고 하포 분할을 했습니다. 네, 칼스토리의 차성균 선수가 포진의 변화를 많이 주고 나왔네요. 네. 반면에 임대빈 선수는 일단 여기까지의 구상은 지난번과 동일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또 눈여겨볼 점은 이 우측에 있는 이 바깥상을 귀상으로 진출하지 않은 점인데요. 이러한 포진의 이 양상은 최근에 원악마전을 상대로 귀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 귀상이 초반에 많이 진출했었잖아요, 예전에는. 맞아요. 근데 이제 막상 진출하고 보면 이 병들이 진출해서 귀상의 상머리를 누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시달리는 형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귀마 포진을 두는 선수들 사이에서 이제 귀상은 오히려 나오지 않고 후반에 이제 졸병 싸움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귀상이 뒤늦게 진출하거나 또는 이제 바깥상이 귀상 진출 대신에 면상으로 진출해서 이 독병을 노린다든지 하는 식의 형태로 많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옷에도 패션이 있듯 장기계에도 패션이 있습니다. 네, 이 패션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어디서든 각광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도 최근의 트렌드를 알아가시면서 더 이렇게 장기 수를 연구하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좀 장기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사이에 이 우측에 있던 이 초포를 귀포로 이렇게 차렸는데 뭐 특별히 이렇게 큰 뒷수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살을 취하는 수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포가 또 바깥으로 이 좌측으로 빠져서 초차를 위협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노리러 간 수는 아니고 이제 안궁을 도모한 수 같고요. 한에서는 이 양살을 이제 궁중과 이제 좌사줄로 넣어서 이제 포진의 안전한 형태를 갖췄습니다. 대한홍삼의 임대빈 선수는 우측에 초차가 진출했고요. 이에 맞춰 이 차성균 선수는 어떤 수를 둬야 될까요? 일단 서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수로는 네, 여기서 이 중앙병을 이제 한 칸 위로 진격시켰습니다. 이렇게 병이 올라오는 수는 여차하면 한 칸 더 올라와서 이 초차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물론 지금은 초의 중앙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렇게 병이 오선으로 진격하는 것은 귀마의 초차의 활동을 막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여기서 임대빈 선수는 귀포를 하포로 분할하며 한의 응수를 다시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 우진의 병이 올라와서 합병하는 수도 있고요. 또 좌측으로 붙어서 우사줄로 붙으면서 병을 지키는 형태도 가능한데 어떤 수가 더 나아 보이나요? 당장 특별히 어떤 수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예를 들어 변화를 보시면 우진의 병이 올라온다면 이 우진의 초졸이 또 같이 올라와서 졸병 싸움을 유도하면서 이 좀 병들을 이제 바꾸면서 이제 한해 포진 형태를 좀 약화시키는 데 주력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변으로 그러니까 우사줄로 붙여서 지키는 수는 이제 아예 졸병 싸움을 좀 일단 바로 하지 않겠다라는 한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초차가 우측에 있는 초차가 한 칸 좌측으로 들어서서 한의 2선을 파고드는 수나 이렇게 졸이 올라오는 수도 괜찮습니다. 이 올라오는 수는 끝내 나중에 다시 한 칸 더 올려서 이제 결국에 다시 이 졸병 싸움을 유도하겠다라는 수순도 가능하고요. 네, 일단 이렇게 또 졸을 올리게 되면 한에서 우변의 병을 올리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우병의 병이 올라오면 초차가 한 2선 정도로 내려갔다가 이제 귀상에 진출하면 그 병이 또 독병이 돼서 노려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임대빈 선수의 이 졸이 올라간 판단은 좀 여러 가지 수순을 염두에 둔 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선수 장고가 여기서부터 길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싸움을 벌일 예정인가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초에서 귀상이 나중에 이제 진출해서 살을 노리러 가는 수도 가능할 거는 같은데 당장은 병들이 이 사선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립하는 수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두 선수 또 최근에 많이 인기도가 올라간 선수죠. 그렇죠. 예, 임대빈 선수는 또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대빈 선수의 방송을 좀 몇 번 이렇게 우연찮게 또 본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보면 이 선수가 상당히 창의적인 수를 많이 좀 연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포진상 불리한 포진이나 불리한 수순을 일부러 두어보면서 여기서는 또 어떤 수를 발견할 수 있는가를 좀 많이 이제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두는 부분이 이색적이었고요. 네, 칼스토리의 차성균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임대빈 선수가 수가 참 창의력이 있어서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왔어요. 차성균 선수는 원래도 빈틈이 없는데 얼마나 더 준비를 했을지 네. 좀 저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차성균 선수도 또 이 포진 강의를 진행했었던 전례가 있을 만큼
포진에 있어서 아주 탄탄한 수일기뿐만 아니라 또 아주 차분한 성격과 온화한 인품으로 그렇죠. 많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죠. 일단 두 선수 여기서 장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포진의 형태상 서로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에서는 일단 삼졸이 이 좌진 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좌진 쪽에 상당히 탄탄해 보이는 반면에 한에서는 뭐 당장 이렇게 크게 불리한 모양 형세는 아니지만 병이 하나 좀 이렇게 좌진 쪽에 병이 하나 떠 있다라는 점이 이게 좀 중앙마 하나가 지켜주고 있는 형세잖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저기서 졸병 싸움이 일어나면 이 초의 졸병 진격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의 우측이 또 안전하냐 하면 지금 우측 같은 경우도 이 우사줄에 있는 양병 처리와 또 원래 상용수죠. 이 우측에 한 차가 두 칸 올라서 있는 수요. 네. 근데 이 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측 상을 지키니라 안으로 들어선 수가 가능한데, 그러나 이 수를 또 초반부터 미리 너무 우측 상을 의식해서 지켜버리면 이 지금 일선에 있는 포가 면포로 온다든지 지금 들어섰는데요. 초에서는 일단은 차가 안으로 들어섭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이 면포가 이렇게 들어서서 이제 나중에 이쪽을 거는 수도 있어가지고 상을 또 언제라도 위협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 수는 일장일단이 있는 수입니다. 그리고 차성균 선수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는 좌측의 차가 한 칸 올라와서 이 좌측의 차기를 확보하면서 대차를 신청해서 풀어나가는 방식도 있겠고요. 또는 조금 더 이제 좌변의 병을 올린 다음에 이제 이 좌측의 한 차가 사선에 진출해서 이 차기를 확보하면서 상까지 진출하는 형태로 대차를 하는 수도 가능할 것 같고, 근데 대신에 대차를 했을 경우 좌진 쪽으로 이제 이 일선에 있는 초포가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대차를 하는 수가 또 반드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다른 수순으로는 이전 경기에서는 이 임대빈 선수를 상대로 좀 차성균 선수가 독특한 전략을 취했죠. 이렇게 원악마 포진을 갖추고선 이 포를 이동한 다음에 중앙상으로 변환하는 전략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결과가 좀 다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동일 전략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차대를 풀어나간 형태로 좌진 쪽을 정리하면서 우진에서 승부를 볼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두 선수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현재 모양만을 놓고 보시면 서로 대등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빈 선수가 한 말이 있는데요. 귀마 원악마 모두 잘 두는 차성균 선수를 의식해가지고 초반 포진에 집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차성균 선수가 그 귀마 포진, 원악마 포진을 이렇게 모두 즐겨 쓰는 선수로 올라운더 플레이어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좀 골치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 차성균 선수와 이 작년 대회에서 이렇게 좀 만났던 전례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제가 구상했던 전략과 다른 포진을 차성균 선수가 들고 나오는 바람에 고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홍삼의 임대빈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칼스토리의 차성균 선수죠. 귀마 수비형 랭킹 4위네요. 네. 여기서 한해서 할 수 있는 수수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좌진의 한 차가 한 칸 올라서서 이 좌측 차기를 들이면서 대차를 신청하는 수,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합병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수도 가능하고, 또 좌변의 병이 한 칸 올라온 후에 이 한 차가 사선으로 진출해서 대차하는 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A조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가 임대빈 선수 대 차성균 선수의 경기고요. 보니까 송은미 선수도 있고 최진호 선수도 있어요. 네, 예, 노신 MC가 모두 좋아하는 선수들 뿐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 작년 랭킹 기준으로 랭킹 1위부터 7위 선수 그리고 여성 랭킹 1위 선수인 송은미 선수가 이번 프로기전에 참가한 만큼 매 경기가 결승전에 가까운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 사이에서 좀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신의 주 포진이나 주 전략이 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이색 포진이나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네요. 네, 보시는 분들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선수들이 또 이렇게 좀 빅매치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그렇죠. 다른 선수들을 만나서 뭐 일격을 당한다든지 혹은 결승에서나 만난다든지 하는데 이번에는 또 리그전인 만큼 선수들끼리 거의 뭐 이렇게 같은 조에 소속된 선수들은 무조건 한 경기씩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여기서 이 차성균 선수의 장고가 길어지는데요. 예, 또 앞서 경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예, 앞서 두 선수가 만났을 때는 차성균 선수가 중앙에 막아 진출해서 원악마 형태를 갖추었다가 그 말을 또 바꿔서 이제 중앙상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시도했었는데 좀 당시에는 잘 안 됐어요. 그 경기가 좀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에는 동일한 전략을 들고 나올지 아니면 일단은 지금 좌진에 있는 병을 한 칸 우측으로 쓸었습니다. 네. 네, 저는 좀 생각했을 때는 이 좌측의 차를 차대를 하면서 합병을 해서 좀 풀어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아예 졸병 싸움을 좀 피하는 형태로 좀 차성균 선수는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때다 싶어 임대빈 선수는 좌진 쪽에 조를 올립니다. 일단 좌진의 3졸이 참 튼튼해 보이죠? 그렇죠. 이 두 선수들만의 이제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좀 전략적으로 좀 대치되는 모양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임대빈 선수가 보이고 있죠. 대한홍삼 소속입니다. 네, 임대빈 선수가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또 이 선수가 또 방송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서는 또 아주 입담도 좀 화려한 입담을 갖고 있어서 정말 좀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이고요. 또 차선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원악마 포진을 강히 했었을 만큼 이 원악마 포진, 귀마 포진에 모두 능한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라운더 플레이어죠. 네. 자, 두 선수가 초반부터 장구를 합니다.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차성균 선수는 일단 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신중히 두어도 본인이 충분히 유리하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면포를 옮기려는 모습인데 좌측을 네, 우측으로 이동할까도 좀 저는 내심 눈여겨봤는데 일단 좌측으로 이동하는 수는 이 초차를 한번 좀 응수를 묻는 거죠. 이렇게 이동시키게끔 하면서 일단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좌변 쪽의 병을 자연스럽게 이 우측으로 옮긴다든지 올려서 이제 병 처리를 이제 지금 독병이 아무래도 하포랑 좌진의 한마가 이 좌진 쪽에 병을 지켜는 주고 있지만 저쪽에 졸병 싸움이 일어나고 나면 아무래도 좌진이 졸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엔 좌변의 병을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한에서는 약한 부위를 방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견마를 놨네요. 네, 중앙마를 견마로 놓습니다. 네. 이 수순을 보니 아무래도 앞에 두었던 경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중앙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그냥 단순히 견마로 내린 건지 아니면 정말 다시 전략을 한번 수정해서 중앙으로 해서 원앙상 전략으로 바꾸려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원앙상 포진은
좀 아무래도 포진상 원악마 포진보다 이 조직력이 좀 많이 약하고 초반에 이제 초를 잡았을 때는 좀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지만 이제 안궁 포진을 상대로 좀 다소 좀 좋지 않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차성균 선수는 이 포진을 좀 자주 쓰려고 하는 경향이 보여요. 좀 연구된 수순이 있는 건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초에서는 조를 당겨서 졸병 싸움을 붙이는데요. 초에서는 이 아무래도 3졸이 든든하니까 여기서 빨리 병을 바꾸고 이 좌진에 있는 졸들을 진격시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 환에서는 안 받아줬고 초에서는 조를 다시 올립니다. 계속해서 차성균 선수는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졸병 싸움을.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 졸병을 교환한다든지 기물을 대할 때도 좋은 자리를 주지 않으려는 기싸움이 항상 팽팽하거든요. 네. 예, 똑같이 교환을 했는데 한쪽에서 후수가 되는 수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피하는 수순이고요. 좌진에 있는 상이 중앙으로 나왔네요. 네, 우측상에 진출할 수도 있기는 했을 텐데 그러면 네. 우변병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기 때문인지 아, 그리고 또 좌진 쪽의 기물들이 아무래도 좀 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개시키기 위해서도 이 좌진의 상이 중앙으로 진출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중앙상이 진출하게 되면 장점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첫째로는 이 아무래도 졸과 여차하면 교환을 해서 한쪽의 이 균형상 졸병이 좀 이렇게 부족한 진영 쪽을 상대적으로 보강해주는 형태도 될 수 있고요. 물론 점수상으로는 1점 손해를 보게 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원악마 포진에 이 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이 원악마 포진의 단점은 이 상이 아무래도 안쪽에 있으면서 진출이 늦어요. 아무래도 진출이 늦다 보니까 상이 좀 논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상이 적시에 공격해야 될 때 좀 나오기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오히려 저 상이 도리어 위협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상에 진출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 원악마 포진만큼이나 원앙상 포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초에서는 좌측에 있던 졸들을 이제 점차 이제 중앙 쪽으로 당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중앙으로 당기면서 자연스럽게 좌진의 초차가 좌변 병에 응수를 묻고 한해선 따라갑니다. 네. 여기서 병이 올라갈 수도 있기는 했을 것 같은데 올라가는 수보다는 같은 기물끼리 대응하는 수가 일단은 더 좋죠. 일단 초에서는 여기서 졸이 올라오지 않고 면포가 올라온다든지 그리고 저는 우측의 초차가 다소 좀 운신이 불안해 보이는 기분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이선을 잡고 있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 좀 초차가 우측에 이동한 거에 비해서는 좀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좀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차성균 선수는 면포를 놓았고 네, 임대빈 선수 좀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초차가 저 5선에 활동해도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뭐 2선으로 파고들어서 견마자리 쪽 내려간 정도인데 오히려 지금 이쪽에 중앙상을 지키고 있는 이 병이 이동하면 나중에 이 한차가 이동했을 때 산길에 놓여져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내려온 판단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고요. 네. 여기서 하포를 차성균 선수가 반대로 넘겼습니다. 이 수는 당장 볼 때는 좌삼줄에 있는 초조를 위협할 수도 있겠고 또 초의 응수에 따라서 우측의 이 바깥상, 그러니까 바깥상을 노려서 한번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고 우측의 초차를 노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초차가 두 칸 안으로 들어서면서 행마를 좀 도와주는 형태가 돼서 그 수보다는 초의 이 우측의 이 바깥상을 한번 노려보는 판단 저는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예, 좌측에 조를 노리는 수도 되긴 한데 일단 지켜져요. 예, 이 지금 초의 졸이 뒤에서 백업한 형태로 뒤따라 부는 수도 가능하고, 또 초의 하포가 이선의 꼭두 하포가 이제 따라가는 수도 가능은 하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서 임대빈 선수가 어떤 수를 둘지 보겠습니다. 생각이 깊네요. 네, 여기서 서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손익을 계산해 보는 거죠, 두 선수. 네. 일단 지금 이 초에서는 좌변 병이 한 차가 지켜주고 있기는 한데, 저 병을 지금 올라와 있는 졸과 바꿀 수 있다면 좀 성공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응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까 우측으로 이동하는 수보다는 이 하포가 다시 초 3줄로 돌아오는 수가 조금 더 낫겠습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했네요. 네, 임대빈 선수 면포를 놓는 수 대신에 네. 일단 하포가 이동해서 간접적으로 초의 한해 좌진마를 위협하는 형태이고요. 당장 오히려 한에서도 포가 따라가면 서로 간의 기물상으로 이제 좌진해서 이제 좀 맞붙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이 조를 밀면 됩니다. 조를 밀고 서로 대차하는 형태로 하면 서로 졸 하나씩 죽고 차 하나씩 바꾸는 형태가 돼서 초한 모두 불만은 없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수는 뭔가요? 일단 지금 초마가 바깥으로 빠졌는데, 네. 이 수는 실수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서 이렇게 포로 조를 쳤을 때 초의 마가 뭐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서서 노리겠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설령 졸로 여기를 노린다 하더라도 포가 돌아왔을 때 초포로 이쪽에 좌진마를 쳤다가는 이 면포가 이동하면서 오히려 잡히거든요. 이 그렇네요. 잡은 초포가요. 이거는 임대빈 선수가 실수입니다. 이건 왜 실수를 했을까요? 약간 혼자 술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졸병을 싸웠을 때 좀 본인이 불리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내지는 아무래도 원앙상 포지는 좀 이렇게 모양 형태가 원앙마보다 방어가 안 좋기 때문에 역습을 노린 것 같은데, 자, 임대빈 선수, 대한홍삼 소속인 임대빈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표정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어떤 뒷수를 더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제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모양을 봤을 때는 지금 마가 이렇게 들어섰을 때 그냥 포가 돌아가도 돼요. 근데 지금 바로 돌아가는 수는 안 되는 게, 이 좌진의 한 포가 빠지면 이 좌변 병이 마한테 직접적으로 노려지죠. 그러니까 병은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초에서 이 좌진마를 위협하는 수가 성립하려면 우측에 차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우사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같이 두 칸 정도 안으로 이동해서 아예 공격하는 수순에 들어서 있지 않게 돼야 하거든요. 네. 칼스토리의 차성균 선수의 초읽기 한번 네. 지나갔습니다. 예, 차성균 선수가 초읽기 관리에 대단히 능한 선수인데요. 일단 한번 소모할 정도로 지금 이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좀 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국 시간이 길어지면요. 선수들한테는 뭐 좀 더 여유가 생기나요? 여유가 생기긴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변화수가 많아지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또 상대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네. 좀 본인이 생각 못한 깊은 술기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좀 또 의외의 양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이 올라온 판단, 맞습니다. 이 병이 올라와야 포가 나중에 넘겨도 따로 타격점이 되는 부분이 없고요. 이렇게 되면 임대빈 선수가
이 조를 하나 주면서 좌진을 흔들어 보겠다는 이 구상은 아무래도 좀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임대빈 선수는 우측의 초차를 2칸 안으로 당겼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귀환을 하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좌진의 한마를 잡을 수 있겠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차성균 선수는 여기서 준비되는 수가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노릴 수 있죠. 말을 노리면 이 마는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좌진의 한마가 이 한 차를 지켜주고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네. 이 여기서 포가 넘어가는 수나 이런 수순을 이렇게 될 수 있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 마가 빠졌을 때 결국에는 조를 하나 죽고 한해 좌변 병이 초의 5선까지 진격하는 수만 도와준 효과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서 임대빈 선수가 좀 생각한 양상으로 모양이 흐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느껴지는데요. 네, 이럴 때 보면 정말 차성균 선수 침착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얼핏 생각했을 때는 또 좀 위협이 되는 수라 판단하고 발을 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차분히 조를 잡고 그 이후에 병을 진격시켜서 풀어내가는 판단 좋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는 완승을 가져가는 게 참 유리한데요. 완승을 하게 될 경우 7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선수들 간에 좀 방어도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좀 짠물 장기가 많이 나오는 네.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게 한 경기라도 완승을 먼저 하는 쪽에서 좀 이제 다음 리그 진출에 좀 유리한 양상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로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4점, 네. 그리고 점수로 패했을 경우에는 2점을 2점이죠. 가져가죠. 예. 그렇고 완패일 경우에는 0점이기 때문에 네. 만약 패하게 된다면 완패를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승리를 가져간다면 완승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작전을 잘 짜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후수 포진에 대해서 상대가 어떤 포진을 둘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다면 그에 발맞는 맞춤 전략을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에서 병을 5선까지 진격시켰으니 말을 제가 볼 때는 양귀마 형태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차길만 가려봤자 뭐 좋을 게 없고요. 그렇죠. 이러면 네, 무사히 하포가 이제 하포로 귀환하는 이 한포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형태가 확실히 한해의 압박이 되게 강하거든요. 일단은 초차가 올라서는 수도 좀 생각해 봤는데 하포로 일단 복귀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포로 복귀를 하는 편이 좋은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 당장은 최선인가요? 초에서는 한에서 하포가 네. 우측으로 복귀하기를 좀 많이 기다릴 것 같고요. 당장의 초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좌진 쪽에선 많이 없습니다. 일단 응수를 기다리는 수가 최선일 것 같고, 반면에 우진 쪽에서 한 번 정도 또 서로 간에 전투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두 선수 일단 초차가 계속 지금 이 좌측에서 활동을 한다면 변으로 빠져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아예 면포가 올라오네요. 면포가 올라오는 판단은 여차하면 우측으로 이동해서 우측의 한 차와 한 상을 노리겠다라는 의도도 보이고요. 또 나중에 졸병 싸움을 했을 때 중앙병이 위로 올라와서 누르는 수를 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른쪽에서 좀 힘을 강하게 실으려고 이동한 게 맞나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졸병 싸움을 이번에는 또 임대빈 선수가 우측에서 한번 벌여봅니다. 여기서 일단 우측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측도 한이 되게 굳건하거든요. 그렇죠. 좌변 쪽이 약해 보이는데 좌변에서 이득 봤죠. 우측은 사병이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맞물려서 지켜주는 형태가 되고 보니까 여기서 졸병을 이렇게 먼저 받아주는 수는 뭐 필연적인데 이제 이 조를 어떤 걸 병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좀 모양이 다른데요. 임대빈 선수는 중앙병이 조금 더 위협이 된다 본 것 같아요. 일단 중앙병을 먼저 취했습니다. 이러면 한에서는 우측에 있는 이 사선에 있는 병이 우진병이 올라오면서 다시 병들이 진격하는 형태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죠. 이러면 포가 뭐 면포로 돌아오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예, 아무래도 바깥으로 도는 수는 맞지 않고. 네, 임대빈 선수 면포로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네, 지금 초에서 면포가 이 한의 차를 위협해서 뒤에 상을 얼핏 생각하면 노려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잡아봤자 차가 빠졌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면 오히려 상을 잡은 포도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수는 이제 안 두는 겁니다, 선수들이. 그렇고요. 이제 관건은 여기서 초에서는 지금 좌사줄에 있는 초졸들이 올라만 갈 수 있다면 지금 한에서 마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좌진마 하나가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오지 못하게 좌진마가 굳건히 지켜주고 있고 임대빈 선수가 우측으로 포를 이동해서 일단 한 상과 한 차의 응수를 묻습니다. 네. 여기서 차가 피하면 어디로 피하나요? 저라면 우측 변으로 빠지는 수를 조금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 아예 끝으로 변으로 네. 정말 빠져버립니다. 네, 우사줄로 가는 수도 가능은 한데 막상 그러면 아무래도 견마의 연결고리를 좀 차가 방해하는 효과도 있고 특별히 그 자리를 간다고 더 공격이 가세되지 않기 때문에 변으로 빠지는 판단 합리적이고요. 초에서는 좌진 차를 이 변으로 역시 뺐는데 이 수는 병이 좀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는 수인 것 같습니다. 좀 올라오면 다시 원위치로 복귀해서 이제 병을 위협하겠다라는 의도도 있고 또 변으로 빼서 초에서는 아예 한에서 강한 기물들의 압박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도도 보입니다. 네. 네, 차성균 선수 우측의 차를 이제 일선으로 내렸는데요. 예, 급격하게 공격을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예, 일단 점수상으로도 이득을 본 데다가 또 당장 바깥상이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안상이 바깥으로 빠졌을 때 뭐 특별히 더 뒷수가 없거든요. 네. 오히려 초에서 묶으러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선으로 내려와서 상을 지키는 수가 더 낫다고 본 것 같습니다. 차성균 선수는. 네, 오늘 칼스토리 차성균 선수가 강약 조절을 잘한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 그렇죠. 이 보면 정말 밀당을 잘하는 선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 반상 위에서의 밀당을. 예. 그리고 임대빈 선수는 오늘 조금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창의적인 수를 많이 두기 때문에 저는 특히 개막전에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는데 일단 지금 아까 실수는 좀 다소 아쉬웠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직은 기물들이 충분히 잘 전개해 나갈 수 있을 만큼 뭐 아주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일단 차성균 선수가 하포를 반대로 옮겼는데요. 이러면 이때는 초차가 한번 두 칸 안으로 들어서 봐야죠. 들어서서 아니면 상에 진출하는 수도 가능은 하겠고 저라면 초차가 두 칸 안으로 네. 들어서서
한번 마의 응수를 물어볼 것 같은데, 여기서 마가 이탈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좌사줄의 졸이 올라가면서 이제 궁성 쪽으로 붙을 수가 있어서 한에서는 여기서 사로 지키거나 차로 지키거나 하는 수가 오히려 좋아 보이고요. 어떻게 두나요? 물론 한 차가 또 그냥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지키는 수도 가능한데, 그 수는 아무래도 기물을 스스로 묶는 형태라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마 옆으로 네. 진출시켰습니다. 네, 이동해서 지키는 형태로 가고요. 이러면 글쎄요, 초차가 사선으로 올라와서 좀 이렇게 파고드는 수를 생각했는데, 네. 일단은 중앙상이 이동합니다. 마의 멱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마의 멱을 막는다면 이렇게 아, 포로 상과 차를 다시 묶는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빈 선수 여기서는 더 뺄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으로 마 멱을 묶은 거에 의지해서 졸이 올라가고요. 네, 일단 지금 졸 올라가는 수 자체는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졸이 사선에만 붙을 수 있다면 그때는 도령차로 활약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응은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임대빈 선수가 본인의 약한 곳과 좀 강한 곳을 잘 이제 구분해서 지금 일단 다시 재정비를 하는 모습 아주 좋고요. 네. 한에서는 좌차가 한 칸 더 올라올 줄 알았는데 우측에 한 차가 올라와서 지킵니다. 중앙상에 이동한다면 이 좌진 쪽의 조를 좀 잡으러 가겠다라는 의미도 있어 보이고요.